감삼동 공공개발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달서구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10일 구청 구내식당에서 희망플러스 여름 김장 나눔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지역의 새로운 복합행정서비스 모델로 조성될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가 13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달서구는 9일 한국치맥산업협회와 대구치맥페스티벌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2021 치매 극복 수기 공모전 접수를 8월 2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참꽃갤러리 91번째 마중으로 7월 29일까지 참꽃갤러리 특별기획전 그림앤톡전이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감산동 일원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감산동 일원은 이미 주민들 주체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반대 의견이 있어 지난 4월 20일 신규 선정 후보지안이 보류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달서구청의 해당 사업 부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달서구청이 4월 말 신청해 감산동 일원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감산동 주민들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진행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지정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동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 민심은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걸 왜 정부에서 대구시에서 또 달서구청에서 왜 이걸 수소방관하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3080 주택복합형 사업 예정지구가 하루빨리 처리돼서 우리 감삼동 주민들은 안전한 우리 집에서 안전한 터전 위에서 좀 수월하게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시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30-40년 참 이웃 간에 참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이 지역을 갑자기 LH라는 공기업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혀 얘기도 없었고 소통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또 이 시청 달서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민들은 정말 너무 분노하고 당황스럽고 이 30-40년 살았던 곳을 참 정들었던 것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LH가 저희들에게 뭔 보상을 해준다, 대가를 준다,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달서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얘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LH가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루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감산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권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2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도 LH 관계자의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LH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일방적인 공공개발 계획 통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감산동 일부 주민들은 공공개발 반대 집회 및 서명운동을 가졌으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항의하는 등 감산동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950여 세대 중 500여 세대의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감산동의 경우 30년 이상 집 한 채로 평생 거주한 장기주택 보유자가 다수이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감산동에 터를 잡고 사시던 분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생활 거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의 절반이 반대하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진구 점포 3구역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 동의서 52%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달서구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10일 구청 구내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열무 물김치 김장을 하고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희망플러스 여름 김장 나눔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여름철 대표 음식인 열무 물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달서구 지구협의회, 달서구청 공무원 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400통의 김장을 만들고 안마봉, 쿨토시, 국수 등 생필품이 담긴 희망드림 꾸러미와 함께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봉사자들이 정성으로 만든 열무 물김치와 희망드림 꾸러미가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지역의 새로운 복합행정 서비스 모델로 조성될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가 13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달성군의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특별교구세를 포함하여 국비 70억과 시비 21억을 포함 총 32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시설들을 하나의 건물에 조성함으로써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업으로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하게 될 시설들을 보면 도서관과 노인문화센터를 비롯해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서 말한 시설 간 다양한 연계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달성군의 또 다른 문화 공간으로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교육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세대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현풍읍 중리 테크노폴리스 지구내 건설 중인 교육문화복지센터는 1737제곱미터의 부지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3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9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치맥산업협회와 대구치맥페스티벌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 이동환 한국치맥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 6명이 참석해 지역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두류 젊음의 거리 등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달서구는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 인근 상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신청하는 등 해당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오고 있으며 해당 사업 선정 시 대구 치맥 페스티벌 축제와 연계해 새로운 문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방역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고려해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가진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타 시도와 지역의 방역 상황, 그리고 최근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 행사, 집회뿐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도 산정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별 조정 내용을 보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게임장,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은 23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23시에서 이길 05시까지는 배달 포장만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 중단 10일이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혀 2단계 기간 중 위반 업소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감염 확산의 갈림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모임, 외출,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와 기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물론 수도권 방문 시 자발적인 진단검사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2021 치매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치매에 관한 경험과 감동 이야기를 주제로 치매 가족의 경험담과 치매 환자 돌봄 과정에서 느낀점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8월 27일까지며 치매 환자 및 가족,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A4 4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대구광역치매센터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대구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접수작은 심사를 거쳐 4편을 선정해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참꽃갤러리 91번째 마중으로 7월 29일까지 참꽃갤러리 특별기획전 그림앤톡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달성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 전시 및 관람의 주인공이 되는 참꽃갤러리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정해 순수함과 상상력으로 꾸며진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달성군 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초등학교 7곳에서 참여했고 총 35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전시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는 모습 등 아이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상상력이 더해져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6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시상식입니다. 올해 평가는 2020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성과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및 질적 요소 등 7개 분야 21개 지표에 따라 1차 시도심사와 2차 중앙심사로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해 목표 대비 148.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단기 소모성 사업이 아닌 참여자들에게 기술 습득을 통한 일 경험을 지원한 업사이클 희망 일자리 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고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 지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공유주방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지난해 연달아 개소해 기술 지식 서비스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공유 경제 및 공유 문화 시장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성서 3단 내 생산 품질 관리자 등 인력 양성 성과도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해외 취업 지원, 계층별 틈새 일자리 발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지역 최초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어려운 지역 고용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청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지역 일자리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의 나만의 콘텐츠북 시상식 이야기입니다. 7일 열린 시상식에서
비전 꿈터 청소년 40명은 지난 6개월간 감정 마스터, 장점 마스터, 넓은 세상 돋보기, 환경일기, 생각 스케치의 섹션으로 제작된 컨텐츠북을 매일 작성하며 자기 이해와 자기 칭찬하기를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을 도모하고 비전 꿈터에서 진행되는 인문학적 활동이나 진로 체험 활동을 그림이나 글로 옮기는 넓은 세상 돋보기와 콘티 작업 등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명은 콘텐츠 부자상, 콘텐츠 부자 될 상, 콘텐츠 채울 가능상, 콘텐츠 저축상 등으로 서열을 정하기보다 결과물을 통한 만족을 우선했습니다. 김수용 관장은 옛말에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매일 자신의 이해와 칭찬 찾기, 넓은 세상을 보고 있는 비전 꿈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무장한 21세기형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학생 4,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중학교 탁구부의 10여 년 만에 달성한 전국대회 우승 소식입니다. 상서중학교는 6월 29일부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일주일간 열린 제67회 전국 남녀 종별 탁구대회 여중부 대회에서 영천 여중을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총 11개 팀 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상서중 박다현 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차전 호수돈 여중을 꺾고 4강에 진출한 상서중 탁구부는 4강에서 재작년 이 대회 우승팀인 경기도 청명중을 3대1로 꺾으며 기세 좋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경북 영천 여중을 맞아 첫 게임을 내주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결국 3대2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종별 선수권 대회는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라면 누구에게나 출전 기회가 열려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엘리트 선수권 대회로 연말 종합선수권과 함께 선수권의 타이틀을 내거는 유일한 대회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명예도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연초등학교가 안상태 개그맨과 눈높이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이야기입니다. 세연초등학교는 6일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한 2021년 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별 강사인 안상태 개그맨이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저작권을 알려줬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저작권의 종류 등 다소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강사의 교육과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김승희 교장은 저작권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수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월초등학교의 열정대잔치 소식입니다. 신월초등학교는 7일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신월 인성 뮤지컬 앤 연극제를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명확한 표현과 개성의 발화를 위해 학생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학생 성장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학년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연극과 뮤지컬 무대였기에 각 동아리의 연기를 마치고 무대 인사가 끝날 때마다 많은 박수 갈채를 받는 등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희자 교장은 이번 인성 뮤지컬과 연극제가 신월 친구로 하여금
협력적인 집단 지성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진천초등학교의 다양한 언택트 학교 도서관 여행 이야기입니다. 진천초등학교는 작년과 올해 에듀테크 활용 중점 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책들을 구비해 뒀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새로 구입한 도서를 학생들이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신간도서 럭키박스 행사를 진행해 학년에 맞는 책을 사서가 추천해 랜덤으로 대출해 줬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본인이 고르지 않던 분야의 책들도 접할 수 있게 돼 책에 대한 흥미가 더욱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함께 진행한 우리 가족 독서 챌린지 행사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독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천고개 열부 창녕성씨 정려각 이야기입니다. 다사업 이천리와 합인면 현내리를 잇는 마천고개, 이천 삼거리에서 현내리 방향으로 마천고개를 550m쯤 가다 보면 우측에 정려각 한 동이 있습니다. 이곳 열부 창녕성씨 정려각의 주인공은 박지훈의 처 창녕성씨 부인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여인들이 그러했듯 그녀 역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지훈의 처 또는 성씨 본관을 따라 창녕성씨 부인으로 불립니다. 창녕성씨 부인은 18세의 나이로 밀양 박씨 매헌 박번의 사손 박지훈과 혼례를 올렸으나 이듬해 1792년 4월 우기도 하기 전에 불행히도 남편 박지훈이 죽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달려가 분상한 후 눈을 감고 남편이 죽었으니 누구를 위해 입을 열고 눈을 뜨겠습니까? 라며 입을 다문 채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다가 11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2년 후인 1794년 안찰사가 이 사실을 듣고 조정에 알려 조정으로부터 열부 정려가 내렸습니다. 지금의 정려각은 1794년 정려가 내려지고 141년 후인 1935년에 건립된 것으로 정면, 측면 각 한 칸 규모로 홀처마, 맞배지붕 양식입니다. 건물 전체에 단층이 칠해져 있고 정면은 홍살벽, 나머지 세 면은 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기란 혼례 후 한동안 시댁이 아닌 친정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들어갔던 풍습으로 달을 넘기는 수도 있고 해를 넘기는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남편이 죽으면 참 난감한데 이런 처지에 놓인 여인을 미성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7월 10일 월배시장에서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마지막 과정인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은 달서구청이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 개념과 합리적 소비 방법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그동안 배운 경제 지식을 통해 실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난 6월 3일 구청장실에서 경북대학교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와 달서구 전통시장 상인회 간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의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 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가 7월 12일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악화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챌린지입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지난 9일 배강식 대구시 북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27만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인종차별 반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삶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성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가경환 고령군수와 김병수 울릉군수를 지명했습니다. 달성군은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아젤리아 호텔에서 우리 가족 실내 데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가족 실내 데이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집합활동을 지향하고 개별 가족별로 배정받은 호텔 객실에서 화상회의 어플에 실시간 동시 접속해 분야별 전문 강사와 함께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하며 안전한 곳에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드림스타트 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끼리 자유로운 포즈로 가족 사진을 찍은 후 인하에 액자를 제공하는 가족 사진 찍기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과 사랑 표현법을 배우고 직접 해보는 가족 소통 교육 등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29분경 2호선 문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진 승객을 도시철도 직원들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감시 중이던 박성민 사원은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승객이 호흡과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김은환 차장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휴대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119 종합상황실의 화상 전화 안내에 따라 전기 충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발빠른 조치로 호흡과 의식을 되찾은 승객은 매국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사는 최근 들어 도시철도 역사와 전동차 내에서 응급환자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 역사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역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he storm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